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9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실수와 복소수에서 실수단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수단원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자신 있어 하는 단원이 되겠죠. 예,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바로 항등원과 역원 다루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잘 끄집어내셔서요. 오늘 진단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인데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들어있으니까 하나하나씩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교재 24페이지가 되겠고요. 진단평가 내용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실수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실수가 갖는 성질인데요. 자,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뭘 뜻하냐면 그런 실수 값들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얘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태어난다라고 그랬죠. 자, 실수라는 것은 바로 양수 아니면 0 아니면 음수 이 세 가지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얘가 갖는 것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양수와 0과 음수라는 건 당연히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니까 얘는 당연히 뭐에 영향을 주게 돼요? 대소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소관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실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 실수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과연 실수를 제곱하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실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하게 되면 뭐예요? 양수는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돼요. 0은 제곱하면 0 되죠.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수는 제곱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그냥 놔뒀을 때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수를 제곱했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거, 즉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염두에 두라는 뜻이죠.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요. 2x-3y-1은 1의 제곱이죠? 거기에다가 절대값 x 플러스 y-3이에요. 절대값도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형태와 지금 똑같은 거 하나 더 알아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절대값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을 갖는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즉, 절대값과 실수의 제곱의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저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여기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2x-3y-1의 제곱하고요.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y-3. 자, 요놈이 0이다. 자, 요놈을 만족하는 실수 xy다 그랬죠? 자,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바로 요 안에 있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더해졌죠. 더해져서 0이 되려면 앞에도 0이고 뒤에도 0이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 조금이라도 뭘 가져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놈에다 더해진 그놈의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0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도 역시 몇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x-3y라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되고 자, 1을 빼서 0이 됐으니까 이게 1이라는 뜻이고요. x 플러스 y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바로 3을 빼서 0 됐으니까 여기 3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보는 순간에 아, 2원 1차 연립방정식이구나. xy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xy를 따로따로 구해서 제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각을 우리 두 배 해볼까요? 두 배 해보게 되면요. 2x 그 다음에 플러스 2y는 6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2x에서 2x 빼면 사라지고요. 2y에서 3y를 마이너스 3y를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5y는 6에서 1을 뺀 거니까 5가 돼서 y의 값이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것에 따른 x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y가 1이래요. 그러면 y가 1입니다. 그렇죠? 그럼 x에다가 1을 더했더니 3이 됐거든요.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라는 것은요. 2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한 거니까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답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는 뭐에 관하냐면 실수의 대소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이쪽에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실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태어난다? 세 가지의 값으로 태어난다. 양수 또는 영 아니면 음수로 태어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태어난다라고 그랬죠. 자, 이것에 관한 성질입니다. 그것이 양량을 가질 때 아니면 양음을 가질 때 뭐 각각의 대소관계를 밝히는 과정인데요. 당연히 양수와 영과 음수가 두 수를 비교하는데 서로 다른 부호 체계를 갖고 있다면 양수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0이 음수보다는 커집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는 또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같은 부호를 가질 때가 문제죠. 그죠? 양수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크죠. 절대값이 큰 수가 커진다.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음수의 세계에선 반대죠, 반대. 그죠?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 자, 이런 사실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에서 반대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는 연산이 반대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면 2하고 3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지요. 하지만 이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데 그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뀌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반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외에 우리가 또 반대로 되는 역할을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역수의 역할이죠. 자, 역수입니다. 자, 역수는 뭐냐면요. 역시 2보다 3이 더 큽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역수는 뭐냐면 바로 분의 1로 바뀌는 성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로 바뀌면 자, 역수를 취한 거죠. 2의 역수, 3의 역수. 자, 이때도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자, 여기도 요렇게 바뀌죠. 요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체계에서 기본적으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놈 하면은 바로 음수일 때, 양변의 음수를 곱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수일 때. 자,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음수를 곱한다라는 건 뭐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를 뜻하죠? 왜냐하면 나눗셈은 곱셈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나눗셈도 곱셈의 적용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역수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을 바꾼다. 방향이 바뀌는 경우. 자, 위에 있는 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뭐 있었었죠? 양변의 마이너스, 즉 음수가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역수라는 놈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음수의 제곱도 있습니다. 음수의 제곱. 자,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하지만 양쪽을 제곱해보세요.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수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면 4하고 9가 되니까 9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음수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수의 절대값도 됩니다. 음수의 절대값. 자, 이해되십니까? 음수의 절대값은 뭘까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하지만 둘 다 절대값을 띡띡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2하고 3이 되면서 누가 더 커져요? 3이 더 커지는 거죠. 이해됐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제곱과 절대값을 푸는 건 똑같다. 자, 이거 1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실수의 대소관계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그랬죠? A 이퀄, B 이퀄, A, B 모두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죠. 유리수일 때 성립하는 성질이죠. 유리수일 때. 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례가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B가 루트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2 곱하면 2잖아요. 근데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도 실수고 B도 실수 맞죠. 그죠? 둘 다 실수가 됐는데 A, B가 모두 0이 됐느냐? 아니죠.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루트 2죠. 성립해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A, B가 유리수일 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정답 벌써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또 있을지 모르니까.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크고 둘 다 모두 0보다 큰 거니까 A, B 모두 양수죠. 그죠? 둘 다 양수인데 분의 1 역수를 취했죠? 그러니까 요 놈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B분의 1이 오히려 더 크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역시 A보다 이번에 B가 큰데요. 둘 다 음수랍니다. 음수에서 역수의 영향을 받나요? 역수라고 그래서 역수라는 것은 부등호의 방향만 한 번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음수라고 그래서 음수니까 두 번 바뀌어서 원위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인데 그게 아니라 A, B가 둘 다 모두 음수인데 부등호의 방향이 한 번은 결정된 겁니다. 그죠? 그놈을 역수로 바꿨기 때문에 그냥 부등호의 방향을 한 번만 바꿔주는 거죠. 자,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보다 B가 크다고 그랬어요. A보다 B가 큰데 C가 음수래요. 음수로 나누었죠.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5번입니다. A의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이것은 A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값 A라는 것은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가 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요거에 제곱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는 요 둘의 결과는 누가 됩니까? 그냥 A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절대값 A의 제곱은 누구와 같다는 얘기냐면요. A의 제곱과 동일하다. 즉 절대값이 붙은 것에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지워도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이미의 실수 A, B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항등원 그랬죠? 항등원. 자, 여기는 일단 항등원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항등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정리 좀 해보죠. 자, 일단은 불변인 값들이 있죠. 불변인 값들이란 무엇이냐? 먼저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있었어요. 덧셈에 관한 항등원은 선생님이 불변이라 그랬죠? 그죠? 덧셈에 관한 항등원은 불변이다. 얼마다? 1이다 라고 했었고요. 덧셈에 관한 항등원이 1이래. 선생님 바보. 얼마? 0. 그죠? 그 다음에 곱셈에 관한 항등원도 있었어요. 곱셈에 관한 항등원은 얼마다? 1이다. 혹시 이걸 모르는 학생 여러분들 없겠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빨리 기본서 보고 오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덧셈에 관한 역원입니다. 덧셈에 관한 역원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자, 이것이 덧셈에 관한 역원이다. 그 다음에 곱셈에 관한 역원은 어떻게 된다? 자, 뭘 쓰면 된다? 역수 취하는 거니까 분의 1 쓰면 된다. 그죠? 어떤 놈의 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땡그레미 분의 1. 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가나요? 헷갈리나요? 자, 그러면 A를 써버리면 되죠. 자, 요걸 A를 쓰면요. 자, 덧셈의 역원인데 A에 관한 역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에 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에 대한 곱셈의 역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자, 그것은 A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연산에서의 항등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A에다가 땡그레미를 할 건데 다시 A가 되게 하는 요 싸가지 없는 원소. 자, 이것을 우리 항등원 2라고 부르자라고 그랬죠? 그쵸? 자, 바로 이 2를 갖다가 연산 댕그레미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 자, 항등원이 나오기 위한 조건 기억납니까? 항등원이 나오기 위한 조건.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닫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닫혀 있어야 한다. 닫혀 있다. 자, 두 번째가 뭐다? 교환 법칙이 뭐 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 세 번째,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라고 그랬죠? 그쵸? 분배는 아닙니다. 그죠? 분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닫혀있고 교환법칙까지는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됩니다. 결합법칙도.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연산된 그래미에 대한 항등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닫혀있다부터 이렇게 포함관계에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A 땡그래미 2가 A가 되게 하는 이 싸가지 없는 2, 바로 이것을 갖다가 연산 땡그래미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였죠.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다뤄볼게요. 이미의 실수 AB에 대해서 A 댕그래미 B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서 앞에 거의 3배를 빼고 뒤에 거의 3배를 뺀 다음에 K를 더해. 자, 이렇게 물어봤죠. 연산 댕그래미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도록 그랬습니다. 그죠? 상수 K의 값을 정하면 자, A 댕그래미 B 적어보죠. 자, A 댕그래미 B가 현재 어떻게 되냐면 A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플러스 K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항등원 구하러 갑니다. 항등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A에다가 땡그래미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A가 되게 하는 요 싸가지 없는 누구라고요? 2. 자, 요거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연산은 우리 계획된 대로 정의에서 밝혀진 대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A2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E 여기에다 K를 더해서 A가 되게 하는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빠져 넘어가야 되겠죠? A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3이 4로 바뀝니다. 그쵸? A2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E 플러스 K 이퀄 0.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이 항등원을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누구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바로 A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원을 구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는 선생님이 항상 요 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A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 이 A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바로 A에 관한 항등원이다. A에 관한 항등원이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과연 갖춰주어야 되겠느냐? 어떤 모습을 갖추냐면 A에 관한 항등원이라는 것은 A가 있는 놈과 그 다음에 A를 갖지 않은 놈은 0꼴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에 관한 항등원이니까 A를 묶어버리면요. 여기는 2마 4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3배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네요. 여기는 몇 분의 K야? 3분의 K네요. 3분의 K.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는 0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 3 지워지면서 플러스 K 맞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게 0 돼야 되겠죠? 요게 0. 그죠? 요게 0 돼야 되니까 요 놈이 0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도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면 2가 4란 뜻이죠. 2가 4. 자, 항등원이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항등원이 나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4-3분의 K가 바로 0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만족하는 K값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K는 얼마면 될까요? 바로 12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3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봅시다. 집합 0, 1, 2, 3에 대해서 연산 별을요, 오른쪽 표와 같이 정의를 했대요. 자, 3의 여건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우리 여건 구하는 순서 또 알아봐야죠. 자, 먼저 항등원부터 알아봅시다. 항등원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A에다가 땡그레미를 했더니 A가 되게 하는 요 2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부른다? 연산 땡그레미에 대한 무슨 원? 항등원. 자,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랬고, 자, 여건이란 무엇이냐? A에다가 땡그레미 할 거야. 그런데 항등원 2가 되게 하는 요 x의 값. 그죠? 자, 이것을 x를 뭐라고 부르느냐? 연산 땡그레미에 대한 누구의? A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의 여권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권이라는 건 반대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A라는 게 더 들어가게 되죠. 그죠? A의 여권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A의 여권이다. A의 여권이다. 자, 그럼 봅시다. 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문제를 다뤄보면 되겠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연산별에 대한 3의 여권을 구하여라.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돼? 항등원. 그죠? 그러면은 0, 1, 2, 3과 0, 1, 2, 3 중에서 어떤 놈을 했더니 0, 1, 2, 3이 그대로 나오는 놈을 찾으라는 얘기죠. 0, 1, 2, 3이 그대로 나오는 놈은 여기죠. 그걸 만족하는 항등원은 누구냐면 바로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등원이죠. 2. 그죠? 항등원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권을 구하러 갑니다. 여권은 누구의 여권? 3의 여권이거든요. 3의 여권은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이 3이라는 숫자의 반대 숫자 찾자는 얘기예요. 3. 3이랑 어떤 0, 1, 2, 3과 연산을 했더니 바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등원이 누구였습니까? 0이었잖아요. 그러면 항등원 0을 표시해야죠. 여기 항등원, 그 다음에 또 0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항등원, 여기 항등원, 여기 항등원.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항등원들 중에서 항등원이 나오는 값들 중에서 3일 때의 항등원이 나오는 곳.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랑 별을 했어요. 항등원이 나와야 돼요. 누구랑 만나야 돼요? 1이랑 만나야죠. 3별 1을 하면 항등원 0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의 1이 바로 3의 반대수, 여권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실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 설명들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들로 우리 진단평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그래도 들어보니까 다 배웠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실수의 요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수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